장 교수의 파이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5년부터 코딩 교육이 의무화돼서 정보 수업이 현재보다 2배 늘어나죠. 초등학교는 34시간, 중학교는 68시간 수업하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블록 코딩 중심으로, 그리고 중학교는 텍스트 코딩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는 많은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은 이 코딩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많이 걱정들을 하실 텐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다고 지금 유튜브 강의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파이썬 그리고 C, C# 등등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파이썬부터 시작하고 차차 C도 그리고 C#도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만 하는 수업만 가지고는 부족할 건데, 저랑 같이 하면서 코딩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로 문법 위주로 차례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문법은 예제 프로그램 설명할 때 그때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부터 차례대로 쭉 하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예제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그것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조금 가벼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유태인과 IT 기업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IT 산업이 유대인들이 리더가 돼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의료계나 법조계나 영화나 금융이나 돈 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탁월한 업적을 거두었죠. IT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업적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 그리고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볼 때 IT 교육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IT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조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강의를 시작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여기 있는 분이 위런 버핏이고, 또 여기 있는 분은 스필버그고, 또 이분은 마크 저커버그고, 이분은 빌 게이츠입니다. 이 다 유대인들이거나 혹은 유태계라고 하면은 유대인과 관련된 피가 섞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여기 버그라고 붙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 버그는 산이나 언덕을 뜻하는데, 유태인들의 라스트 네임 중에 맨이라고 붙은 거, 보통 만이라고 발음하는데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스타인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처럼 돌이란 뜻이죠. 그리고 바움이라고 해서 나무라는 뜻의 바움이라고 붙은 이름들도 많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보면 유태인이거나 유태계
쪽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에 23%가 유대인이랍니다. 그리고 미국 아이비 리그 대학 교수의 20%가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30% 이상이 교수이고 또 학생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100대 부호의 20%가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300대 슈퍼리치들 가운데 35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IT뿐만 아니라 의료계, 법조계, 의학계 등등 그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냈는데 이렇게 아주 유명한 분들 사진 중에도 마크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 같은 분은 IT계 쪽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 타임지 같은 건 너무나 유명한 언론사잖아요. 그리고 올맛 같은 거는 유통회사로서 아주 유명하고, 던킨 도넛,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넛 판매 가게죠. 맥도날드 역시 아주 유명한 햄버거 가게입니다. AIG 같은 것은 보험회사죠. 베스킨 라빈스, 스타벅스도 여기 있을 텐데 스타벅스 안 보이네요. 코카콜라 아주 유명한 음료 회사고, 이런 등등 다 유대인들의 회사든지 아니면 유대인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기업들은 오라클이라는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회사인데,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는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입니다. 델 컴퓨터, 아주 유명한 그 PC 제조 회사죠. 많은 컴퓨터가 델에서 제조된 것들이 많습니다. IBM, 너무나 유명한 컴퓨터 회사고, 최근 들어와서 이제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이런 회사들이 다 유대인들이 거느린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유대인들과 다 관련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IT 기업만 추려서 쭉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스티브 발머,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거나 유태계 사람들,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유대인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관련이 다 있겠죠. 그리고 인텔을 창업한 로버트 노이스, 그리고 고던 무어, 그리고 오라클 창시자 레리 앨린스, 시스코는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큰 네트워크 회사인데 레네 게오니, 레네 루이, 그리고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컴팩도 델처럼 아주 큰 PC 제조 회사입니다. 벤자민 로젠, 컴파일러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프란츠 루스텐버그, 그리고 볼랜드라는 랭귀지를 만든 회사입니다. 옛날에 볼랜드 파스칼, 볼랜드 C 이런 랭귀지가 나와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회사인데 요즘 조금 이제 시들해진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페이팔, 페이팔은 알론 머스크가 최초로 창업한 회사입니다. 알론 머스크는 그 이후에 많은 기업들을 창업을 했죠. 자기가 만든 회사마다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 최초로 만든 회사가 페이팔. 그 대부분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그런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페이팔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회사들이 창업을 할 때 유태인들은 서로 협력을 해서 투자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판매까지 다 카르텔을 형성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페이팔 마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페이팔 창업할 때 도와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겠지만 그 외 다른 어떤 기업들도 하나가 새로 창업이 되면 주변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술로 협조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피아처럼 딱 이렇게 팀이 결성돼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이런 체제가 아주 잘 돼 있다고 그럽니다. 페이팔을 창업할 때 그 창업 초기에 유대인인 케빈 하츠로부터 엔젤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2년 만에 나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중기에는 유대인이 경영진에 포진돼서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매각됩니다. 이때 이 페이팔을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시드머니를 갖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다른 기업들을 창업하면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핵심 인물은 일론 머스크, 그리고 맥스 레버친,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핵심 인물이 돼서 이제 페이팔을 창업을 했죠. 이 페이팔이 성공한 이후에 끊임없이 창업하고 협력하고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들의 결속력을 우리는 일명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이런 페이팔 마피아처럼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투자해서 만들어진 회사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바로 유튜브, 테슬라, 진가, 링크드인, 엘프, 야머, 스페이스X, 브레인링크 등등입니다. 그 중에 들어본 이름도 있고 못 들은 이름도 있겠지만 다 이 일론 머스크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페이팔 마피아는 다른 말로 유대인 창업 마피아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꼭 이 페이팔에만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니까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그 기업이 성공하는 그 스토리 이면에는 유대인들이 다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경제의 특징을 보면 안정된 거시경제 그리고 금융시장, 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창의성 충만한 인력들이 풍부합니다. 거기는 군대가 의무인데 우리처럼 군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 IT 교육을 다 받는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IT 쪽에 기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또 민간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럽니다. 뜨거운 창업 분위기가 국가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창업을 하면은 97%의 투자를 받습니다. 우리 한국은 창업을 했을 때 1.5% 투자 받는다고 그럽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받고 또 민간에서도 투자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게 투자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창업을 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벤처기업 수는 인구 1540명당 1개 정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액은 2012년 기준 미국의 2.5배입니다. 인도의 350배입니다. 대단한 거죠. 도대체 이런 단결력, 창의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무지막지한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유대교라는 하나되게 하는 신앙으로 딱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단결력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창의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고난이 없는 도전이 있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종의 분위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창업을 3번 해서 실패했을 때 4번째 성공하더라, 이런 것들이 또 분위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영영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또 2번째 실패하더라도 역시 일어섰을 때 역시 도와주고 또 계속 해볼 수 있도록 또 국가적으로 또 아니면 민간에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유명한 교육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하브루타식 교육이라는 겁니다. 토론이 중심이라는 거죠. 정답이 없는 것을 놓고 논쟁하기를 그렇게 즐깁니다. 서로 어떤 주제를 놓고 내 주장이 맞다, 그리고 당신 주장들은 이렇고 해서 틀렸다 라고 할 때 그냥 무턱대 놓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이 의견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이런
훈련이 어릴 때부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정보가 풍부해야 되죠. 그래서 서로 논쟁하기 위해서 책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준비하고 또 그것을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전개할 줄 아는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버드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우리처럼 도서관이 be quiet, silence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서로 논쟁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이 시끌벅적합니다. 서로 이제 2명, 3명, 그 자리, 앉는 자리는 물론 따로 있지만은 서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군데군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논쟁하고 하면 시끄러우니까 옆에서 조용히 해둘라 이런 이야기 절대로 못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공부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사람은 조용히 책 보고 어떤 사람은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법률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로펌, 미국의 로펌들은 한 그 법률 회사에 로여들이 500명 내지 많은 데는 1000명, 500명, 1000명 되면 이건 자이언트 로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이언트 로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1위, 2위 하는 크레바스 그리고 왓첼 이런 회사들은 다 유대인들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IT 쪽에 폰 노이만 등등 유택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탁월한 분이 바로 폰 노이만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IT 공부를 해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원래 수학자 출신인데 오늘날의 컴퓨터 컨셉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 사람인데 5살 때 집에서 말도 제대로 안 하면서 조용히 지내니까 부모들이 걱정을 해서 너 뭐 하고 있냐? 왜 그래 멍청이 앉아있냐? 하니까 쉿 조용히 하세요. 전 지금 우주를 계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천재였는데 사춘기 시절도 잘 보내고 계속 승승장구해서 수학 쪽의 대가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의 수학과 교수를 하다가 오늘날 컴퓨터 개념, 그 컴퓨터를 우리는 폰 노이만 컴퓨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모리가 있고 메모리 안에 번역된 컴퓨터 코드, 우린 다른 말로 기계어라고 하는 일제로로 구성된 그 코드를 저장해 놓고 한 라인씩 끄집어내는 걸 패치라고 하는데 한 라인 패치해서 실행하고 한 라인 패치해서 실행하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자기가 직접 이 컴퓨터를 제작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 개념을 이제 만들어서 그 논문으로 발표를 한 거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런 분도 이제 유태인이죠. 또 재밌는 일화 하나가 역시 같은 대학에 아주 유명한 그 유대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도 그 같은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서로 어떤 문제를 풀다가 서로 이제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우리 아인슈타인한테 가서 물어보자 라고 해서 아인슈타인한테 갔었는데 아인슈타인이 풀어주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폰 노이만한테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폰 노이만은 그 문제를 받자마자 10분 만에 문제를 풀었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의견이 옳았다라고 딱 결정해 줬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만큼 유태인들이 IT 쪽 그리고 금융계, 의료계, 법조계 아주 탁월한 그런 업적들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IT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 자주 거론하게 될 거고 또 이들의 창의력 그리고 단결력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벤치마킹 하면서 공부하면은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 예제를 중심으로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